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케어. 안녕하세요. 국케어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방문요양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가이드는 지정심사 중에서 딱 1%의 도움을 드릴 뿐 지정심사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99%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채워주셔야 지정심사를 끝까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무료 자료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세요. 왜 시작부터 제가 드리는 가이드가 1%는 저희가 안내 드리고 직접 99%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요즘은 작정하고 떨어뜨리기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과하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이 문제 없이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무료로 방문요양 사업계획서를 제공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하셔서 떨어지는 경우도 다소 발견이 되었고요. 더 대단한 것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를 훔쳐가서 컨설팅 회사에서 비용을 받고서 대충 짜깁기 해서 대표님들이 통과하지 못한 사례도 대다수라는 겁니다. 저희 국회에 있는 전문가들을 교육할 때도 1번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로 절대 그대로 예전에 썼던 걸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정심사 통과가 쉬웠을 때야 서류를 돌려 써도 통과되는 빈도가 꽤 있었지만 저희 전문가들도 매번 대표님들의 맞춤형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공한 지 2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디 가이드와 예시 자료를 드려도 꼭 직접 99%를 채워서 지정심사 통과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데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건강관리, 정서적 지원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서 방문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시장은 약 10조 원 규모로 지금 보이고 매년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수도 급증하면서 지정심사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두세 번 떨어지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난립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로 이런 강점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만의 강점을 어필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방문형 서비스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그 돌봄 부담도 경감이 되죠. 그리고 사회적 기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넣어주세요. 또 방문 목욕 서비스를 같이 한다면 웬만하면 같이 서비스 내용도 같이 넣어서 오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문 요양만 하는 게 아니라 목욕까지 같이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주의할 점은 서비스 내용과 이 예산이 또 일치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진 않고 따로 시간을 잡고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규정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잘 반영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정심사가 대면심사로 변경된 경우가 많아서 40분 1시간씩 할 수 있다는 거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서류 자체가 발표와 질의응답 준비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알려드릴 수 있지만 실제 작성하실 때는 대표님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운영 이념이나 목표 설정이 그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기, 장기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업계획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 섹션을 추가해서 고령화 사회와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세요. 전국적인 상황과 함께 여러분이 오픈하려고 하는 지역 특성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장기요양 서비스는 10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5%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국적으로 똑같죠. 근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3년도 기준에 평택시 총 인구는 59만 명이고 24년도에는 63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 인구는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 약 15% 정도 1만 5천 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땡땡 제가 노인복지센터는 30명 경력의 간호사가 직접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를 매칭해서 개별적인 병력, 어르신들 병력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기본적인 시장조사 이후에 운영 이념 그리고 목표 설정을 들어가는데요. 운영 이념과 목표 설정은 대표자 운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하시면 지자체 담당자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요. 운영 이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기본 가치 그리고 철학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존엄성과 자율성을 저희 센터는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중심의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이러이러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목표 설정인데요.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구분해서 설정하시면 쓰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단기 목표는 직원 교육을 2회 실시하겠다. 뭐 한 달에 2회 실시하겠다. 뭐 반기별 2회 실시하겠다. 어르신 만족도는 90% 이상 달성하고 추후에는 95%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장기 목표로 단기 목표로 나눠서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역 자원 그리고 서비스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10개 이상 운영하는 걸로 목표를 하겠다. 처음에는 3개로 하고 추후에는 뭐 몇 년 뒤에는 10개까지 늘리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단기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어르신 만족도는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기별 1회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제목을 적고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어느 곳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연결할지 어떻게 이 서비스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까지 쭉 작성을 하셔야지 통과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운영 이념과 목표 그리고 실행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 센터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심사위원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계획은 단순히 심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센터를 운영하실 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불어서 사업계획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전 같은 경우에 여러분의 장기요양센터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는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5년 내에 지역사회에서 넘버원 가장 신뢰받는 장기요양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런 도구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비전을 사업계획에서 작성을 하실 때는 비전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명확히 제시를 하고 이와 일치하는 구체적인 목표, 아까부터 계속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고 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과 성과 측정 방법도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넘버원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내 지역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장기요양기관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1년은 뭐 어렵겠지만 5년 내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결하게 써주시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에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센터에서는 치매 중심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에게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강점을 집어넣는 것이죠. 물론 기존 방문요양 그리고 목욕의 고유 서비스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핵심 팁을 정리하자면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가족 부담 경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여, 구체적 기술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만들어서 소개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요즘 사업계획서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일치를 시켜야 해서 대표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영상이 다룰 수가 없는 건데요. 따로 그 시간을 두고 다루도록 하는데요. 효율적인 예산 관리는 성공적인 운영 필수 요소입니다.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 예산서는 정확한 수익과 지출 계획을 포함을 해야 되고 세부적인 비용 항목을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표를 하실 때 이 예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수익 지출 계획 수립하시고 세부적인 비용을 명시하셔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 지정심사 기준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대로 작성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심사 기준을 철저히 분석하고 심사위원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지정심사 기준표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사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첫 번째, 서비스 제공 능력. 두 번째,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세 번째, 자원 관리의 체계성. 네 번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다섯 번째, 운영의 적철성. 지정심사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다뤘고요. 그리고 24년, 25년 재지정 지정심사 관련 영상에서 또 보시면 이 각각에 대한 설명들이 또 나옵니다. 왜 이 지정심사를 보는지도 나오니까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걸 사업계획서에 명확하게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씩 아까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무관님과 좀 깊게 상의를 하셔서 사업계획서 반영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한다? 심사 기준의 철저한 분석, 그리고 심사위원회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경쟁시장 그리고 분석, 우리 경쟁센터들 있잖아요. 경쟁센터에 대한 분석,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 트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방문형 사업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과열된 상황이고 지자체에서는 난립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센터만의 특별한 강점을 반드시 한 가지라도 갖추고 그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깊게 해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강점을 가지고 있지?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지? 예전에 했던 것들이 이 센터에 어떤 도움이 되지? 이런 것들을 해서 어필을 꼭 해주시고요. 하나 더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본 틀 모르시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모든 서류에 대한 것들 팁입니다. 이 팁은 뭐냐면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발표 자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도 뒤집어 만들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관성 있게 자료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장 동향 이 부분을 기술을 하셔야 된다. 명확한 운영 이념, 구체적 목표 설정하셔야 되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상세한 서비스 제공 계획, 우리만의 강점 서비스, 구체적인 인력 관리 계획, 정확하고 세부적인 예산 계획, 지정심사 기준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할 것, 일관성 유지할 것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길죠? 제가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지 전략을 짜시고요. 기본적인 틀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틀 무료로 뭐 비용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로드맵을 그리는데 그걸 설명으로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 틀 제가 손 봐서 예전에는 다 통과했던 그런 틀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계획 세워서 성공적인 방문형 센터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업계획서 서식 여러 통과했다고 해서 그냥 쓰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굉장히 많은 기간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던 서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갖다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주무관님 한두 번 보면요 다 알아요. 이게 어디서 난 서식인지. 추가적인 정보는 국회의원 블로그,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지금 있는 유튜브 채널 댓글,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